반갑습니다. 무아바의 천은지입니다. 2025년도 2회차 산업안전기사 필기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CBT 시험이기는 하지만 회차별로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존재합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문제들을 바탕으로 아직까지 시험을 치르지 않으신 분들이 앞으로 시험 치러 가기 전에 보고 가면은 좋을 부분들, 출제 경향 그리고 신유형 문제들 뽑아봤으니까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제 경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회차 산업안전기사 시험은요, 전체적으로 평이한 난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굉장히 특이한 신유형 문제 이런 것들은 거의 출제가 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까지 발견된 신출문제 두 문제는 뒷부분에 추가를 해두었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단위에 주의하자입니다. 단위. 자, 항상 계산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위를 체크하는 겁니다. 산업안전기사 시험 특성상 계산 문제가 아주 어렵게 출제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공식을 정확하게 암기했다면 풀 수 있는 문제들인데요. 그런 문제들일지라도 단위를 틀리게 되면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없겠죠. 자, 단위 한번 체크를 꼭 해주시고요. 자, 1과목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교육은 난이도 보통이었고요. 신출문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가 평균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과목 인간공학 및 위험성 평가 관리는요. 대부분 간연도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1회차 시험 때는요. 인간공학 기사에서 신유형 문제를 끌고 왔다라고 했는데요. 이번 회차에서는 지금까지는 대부분 이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3과목 기계, 기구 및 설비 안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은 이전 기출문제였고요. 계산 문제 중에서 숫자가 변형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형 문제는요, 공식을 알고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바뀐 게 아니에요. 숫자만 1에서 2, 2에서 3 이런 식으로 바뀐 겁니다. 자, 다음 전기설비 안전관리는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죠. 까락으로 유명한 과목인데요. 이번에는 전에 비해서는 어렵게 출제가 되었던 이전에 비해서는 평이한 난이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화학설비 안전관리에서는요. 혼합기 재해 하한계 상한계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한계 상한계 르 샤틀리의 공식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매번 한 문제 정도는 꼭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이 문제 우리가 처음 보신 분들은 조금 복잡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공식 하나만 제대로 암기해 놓으면 무조건 맞힐 수 있는 거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또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회차 시험에서는 이 혼합기 재해 하한계 상한계 문제가요. 한 회차 그냥 같은 사람의 시험지에 3문제 정도 등장하는 정도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 제대로 공식 암기 안 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암기하시고 직접 푸는 연습까지 꼭 해주세요. 다음으로 건설공사 안전관리는요. 건설안전기사 문제가 교차 출제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도 겹치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기존과 크게 다른 점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문제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신출 문제이기는 한데요. 맞춰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기인물, 가해물 고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실기 시험으로 가게 되면은 반드시 나오게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바닥 위에 서 있는 작업자가 바닥에 의해 넘어져 바닥 위에 있는 철근에 부딪혔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 바닥과 철근이라는 것만 바뀌어서 똑같은 문제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기인물과 가해물 물어봤습니다. 자, 가해물은요, 실제로 가해를 한 거예요. 따라서 내가 다쳤어요. 머리를 다쳤다. 머리가 어디에 부딪혔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직접적으로 닿은 거는 뭐예요? 철근입니다. 따라서 가해물은 반드시 철근이어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넘어졌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만약에 철근에 걸려서 넘어졌다. 이러면은 이때 기인물 또한 철근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는 바닥에 의해 넘어졌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때 기인물은 바닥이 되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가해물은 반드시 철근인데요. 왜 넘어졌는지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철근에 걸려서 넘어졌다라고 되어 있으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얼마든지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이 과목 인간공학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자, 특이하게도 2021년도에 기출되었던 문제들이 이번 회차에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면은 2021년도 기출 문제를 한번 싹 보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설비의 시간당 고장률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이 설비의 고장 간격은 다음 중 어떤 확률 분포를 따르는가? 자, 확률 분포 너무 어렵죠. 다 알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자, 대부분은 그냥 지수 분포 고르면 정답이에요. 자, 시간당 고장률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의 고장 간격은요, 지수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4번이 정답이에요. 자, 다음 3과목입니다. 자, 이 문제는요, 기출문제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바뀌어서 변형이 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프레스 작동 후 슬라이드가 하사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소요 시간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소요 시간을 우리가 문자로는 TM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0.3초일 때 양수기동식 방호장치의 안전거리 물어봤네요. 자, 안전거리 계산하는 공식은요, 1.6 곱하기 시간입니다. 자, 요거는 항상 바뀌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자, 물론 여기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번 문제 같이 TM이 그냥 주어졌습니다. 이때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데, 근데 주의할 점은 뭐다? 단위, 항상 단위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대입을 해줄 때 단위는요, 세크가 아니고 미리세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0.3세크는요, 미리세크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0.3에다가 1000을 곱해야 돼요. 10의 3승을 곱해야 미리세크가 되는 겁니다. 자, 계산하면은 300미리세크가 나오겠네요. 자, 그럼 여기에 넣어주세요. 1.6 곱하기 300. 해서 계산해 주시면은 480이 나오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계산해 주실 때 그냥 무작정 넣으시면 안 되고 단위를 잘 보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번 문제는 그런 함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옳은 답을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를 계산했을 때 결과값도 밀리미터로 나온다는 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자, 다음 전기설비 안전관리입니다. 이 문제도 숫자가 변형되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정전 용량이 10마이크로페럿이고요. 방전 시 전압이 2kV일 때 정전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정전 용량 마이크로페럿 단위 한번 체크해주고 전압은 2kV, 킬로볼트 단위가 나왔습니다. 자, 공식은요, 반드시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E는 2분의 1 CV 제곱. 에너지 기억해 줄 때는요, 2분의 1 땡땡 제곱, 2분의 1 땡땡 제곱의 형태로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하나로 형태를 정해가지고 기억을 하는 게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 공식은요, 다른 변형 공식이 있죠. 그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암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일단 적어보면은 2분의 1 QV 그리고 2C분의 Q제곱이라는 공식이 또 있어요. 근데 이거를 암기하면은 나중에 헷갈려요. 이게 QV인지 뭐 CV인지 QV제곱인 건지 헷갈리니까 우리는 2분의 1 CV제곱 이것만 암기하고 요거는 어떻게 만든다? Q는 C바, Q는 C바라는 공식을 통해서 얘를 대입해서 얘네를 유도해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요, 이 첫 번째 식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에너지 물어봤으니까 2분의 1에다가 C는 얼마라고요? 10 마이크로페럿. 마이크로는요, 10의 마이너스 6승. 자, 미, 마, 나, 피, 팸 기억합니다. 미마나 피팸, 밀리미터, 마이크로, 나노, 피코, 팸토 순서대로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너스 6승, 마이너스 9승, 12승, 15승 요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V가 2kV니까 2 곱하기 킬로는요, 10의 3승, 10의 3승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해 주시면은 에너지가 나오게 돼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화학설비 안전관리. 이것도 2021년도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간연도 한번 보셨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까먹기 마련이니까 2021년도 문제 꼭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가세요. 자, 포스겐가스 누설 검지의 시험지로 사용되는 것은, 자, 포스겐가스, 쓴 들어가는 거, 하리슨 시험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라도 암기를 해야 되겠죠. 포슨, 하리슨.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건설공사 안전관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전에 건설안전공사의 기사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요. 인근 구조물보다 깊은 곳에 지하 구조물 설치 시 기존 구조물의 지반과 기초를 보강하기 위한 기초보강공사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인근에 구조물이 있는데요. 이 구조물 자체가 새로 짓는 이 지하 부분에 새로운 구조물을 설치할 시에 이 구조물 자체가 가라앉는다던가 지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겠죠. 그러한 경우에 보강공사를 해줘야 됩니다. 아래쪽에 지하에다가 설치할 거니까 아래쪽에다가 보강해주니까 언더피닝 공법이구나 라고 연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더 아래니까.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준비한 문제는 끝이 났습니다. CBT 시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산업안전기사 같은 경우에는 변형이 아주 복잡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약간씩 숫자가 바뀌는 정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꼭 한번 체크를 하고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은 모아의 보람입니다. 감사합니다.